안녕하세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네. 한 달 동안도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하지 날짜, 하지이죠. 오늘이 1년 중에 그러니까 낮이 가장 길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대개 이제 장마에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의료계의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참 착잡한 마음도 있고, 또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러다가 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들도 좀 좋게 잘 이루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건 성상신경절 차단술이고요. 제가 한 1년에 11개월 전쯤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게 대상포진 안면으로 오신 분이 입원하셨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시는 분들을 막 데리고 오시는데 저도 안 해본 치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통증 치료만 해봤는데 제가 안 해봤던 내용들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도 해보고 뭐 이거저거 치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준비해 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무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책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파랑색을 좋아하는 그런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연남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 파랑의 역사라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파랑색, 청색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게 파랑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랑색의 역사라는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께서는 파란색 옷을 입죠. 그래서 이 청색 옷이 아주 귀한 거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염색약이 귀해가지고 이 정말 청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한 색깔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청색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에 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뭔가를 봤더니 역시 우리도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 뒤에 잘 보세요. 그 다음 색깔이 흑색, 검정색이죠. 그 다음이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보면 역시 청색은 처음에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녹색, 적색, 자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노란색은 되게 유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 세계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세계인의 선호 색깔은 뭐냐? 처음에 나온 게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 뭐 모든 나라 할 것 없이 대부분 청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청색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을 보십시오.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노란색은 저 뒤쪽에 있어요. 항상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도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노란색하고 검정색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청색을 좋아하는 건 세계적인 건데 네, 노란색이랑 까만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거 사는데 뭐 사람이 왜 청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하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좀 신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청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색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색깔인 게 예전에는 청색이랑 녹색이랑 구별하기 어려웠대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푸른색, 파랑색 막 섞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이라는 게 이제 그 현대까지 오면서 아주 최고의 색깔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청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또 당인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청색과 적색을 갖다가 이 당을 구별하는 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왔죠? 청색, 적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과 적색을 서로 구별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청색, 적색. 예.
그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상신경을 차단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항상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게 뭘 교감하고 뭘 부교감하냐 헷갈려 죽겠는데 옛날부터 저도 이게 맨날 헷갈렸었는데 별게 아니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부라는 말이 뭐냐면 대충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덧붙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부사장 뭐 이런 것들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근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사용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교감신경이 흥분된 분은 뱀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예? 날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주무시고 편하게 소화시키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이에요.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율신경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똑같은 재미난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거든요. 밑에 자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부교감신경이고 위에 권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싸우고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들어오고 움직일 때는 교감신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아니 뭐 옛날보다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닐 텐데 이상하게 쉬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밤에 자야 되고 소화시켜야 될 때도 계속 쉬지 않고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교감신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교감신경은 달리는 거거든요. 달리려면 눈이 커져야 되죠. 동공확대. 심장이 막 팍팍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 나오면 안 되겠죠. 침이 막 질질 나, 뭐 먹는 것도 아닌데 침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관지 확대. 숨이 크게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화는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간에서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소화시키는 글리코겐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방광 쪽은 뭐 소변을 보게 안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광을 비워버린 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위쪽에 어쨌든 달리기 하는 데 쓰는 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잖아요. 스트레스는 바로 이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계속 여기 보면 교감신경 흥분 보이시죠 이거. 요놈에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병을 다 일으킨다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자율신경이 실조한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거 뭐냐면 자율신경이 그냥 교감신경만 남는 거야 그냥. 부교감신경은 개판되고. 예? 그래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막 온몸이 아프고 가슴 두근두근 되고 하지도 벌벌 떨리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속에서 항상 편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어떤 면에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쫑긋 귀가 서 있는 거죠, 서로. 정말 막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온다 이겁니다. 네. 이게 대충 이제 교감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목에 이 교감신경이 모인 데가 있어요, 이게 생긴 게 별 모양으로 생겼답니다. 별 모양. 성상, 별성자 모양상. 그러니까 별 모양으로 생긴 신경이고요. 신경이 모여서 절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로 가는 교감신경이냐면 얼굴, 뇌, 상지에 이렇게 여기로 가는 교감신경이죠. 그리고 이 교감신경,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얼굴 쪽, 상지 쪽에 가는 교감신경을 차단하게 되고 이 흥분된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여기 보면 초기화한다. 영어로는 리셋.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도 계속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리셋을 시키는 거죠. 교감신경은 몸에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 뇌 속으로 가는 교감신경을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는 목에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통증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 매개 통증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교감신경 쪽으로 움직여주는 이제 통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애는 데 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통증으로 줄을 쓰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과히 흥분된 분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통증으로 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동문병원 지인마취통증의원 제가 여기서 많이 배웠죠. 여기 보면 이 목에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여기에 바로 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신경절이 들어있고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요즘은 이렇게 초음파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그 갑상선이고 요게 경동맥이죠. 동맥과 혈관과 신경 사이를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놔주면 됩니다. 이게 초음파로 놔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런 혈관도 찌르고 막 신경도 찌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초음파 사용 이후에 많이 안전하게 되었죠. 물론 많이 안전하게 됐다긴 하지만 목에다 주사 놓는데 맞는 사람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숨 못 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약제는 보통 이제 그 리도카인이라고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흥분된 걸 가라앉히는 약이 바로 국소마취제입니다. 마취제가 그냥 마취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신경의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혀 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취제를 쓰고 가끔씩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됐거나 심한 통증일 경우에 안에 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그런 분들은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사를 무지하게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그러면은 이제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릴 거는 스테로이드는 차단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안 들어가도 효과는 똑같아요. 예. 약간 부드럽게 한다고 그러나? 뭐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 그러니까 맞은 자리 아픈 거를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해서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대체 SGB라고 부릅니다. SGB 영어로. 저희 하여튼 뭐 병원에 가면 SGB 할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S가 무슨 별이래요. 스타, 스텔레이트, G는 갱글리온, B는 우리가 차단술을 블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SGB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은 그 머리, 목, 가슴, 팔의 통증 치료죠. 이쪽에 뭐 상지와 팔까지 통증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중에 이 교감신경하고 관련 있는 쪽의 통증들을.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유지되는 통증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쪽에 이제 그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통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포진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편두통. 이게 편두통에도 사용하는데 저도 이게 효과는 좀 있으신데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머릿속에 혈관이 확장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교감신경 차단술인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머릿속에 피가 더 많이 가게 돼요. 즉 혈관 확장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혈관 확장돼서 아픈 편두통에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왜 통증이 가라앉죠? 저도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마 이게 그냥 혈관 확장 효과 말고도 교감신경을 갖다가 흥분을 떨어뜨려서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하면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와 이 팔로 가는 혈관이 확장해 가지고요, 피가 잘 가요. 피가 잘 가니까 그쪽에 무슨 병이 있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명과 청력 감소, 그러니까 이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가 효과 있다고 돼 있고, 그 청력 감소 이런 것들 중에도 결국은 이게 청력 감소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그 귀로 가는 귀신경으로 혈관이,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피를 잘 가게 해가지고서 즉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아주 옛날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좀 묘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게 나왔죠. 오프라벨 유스. 이건 뭐냐면은 비공식 사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 우울, 충동성, 외상후 증후군 이러이러한 것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두 가지 이유로다가 좋아지잖아요. 머리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서 피가 잘 가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교감신경, 흥분된 걸 가라앉혀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충동성, 외상후 증후군, 기타 등등에 쓰고 있대요.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냐 이렇게 보면 2014년 7월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재판이라든가 어떤 법의 잣대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학은 법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가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2014년 7월에 원주의 어떤 의원 원장님이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고 정부에서 500만 원을 보험료를 못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죠. 왜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통증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까지 낫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군데서.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다는 아니잖아요. 통증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 교감신경의 흥분을 리스타트, 예? 리셋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패소하신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상신경절 차단술의 효과는 통증 감소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통증에만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교감신경을 초기화, 흥분된 교감신경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셨고 그게 의학적으로 맞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이 법으로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통증 중에도 일부만 쓰게 됐겠고요. 여기 보면 또 횟수도 주 2, 3회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정말 2, 3회가 적당한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횟수가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덜 아픈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는 될 수는 없겠습니다. 주 2, 3회라는 게. 그리고 결국은 SGB는 얼굴과 뇌, 상지의 혈류량을 개선시키고 신경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뇌신경의 작용이 가능한 것이죠. 예. 이제 이 당시에 2014년 이후에 어떤 법이라는 게 좀 무서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나중엔 또 바뀐 일이 있겠지만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그러니까 얼굴과 안면과 무슨 상지의 통증 감소 목적으로 주 2, 3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는 안면에 생긴 대상포진 치료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3차 신경 영역이라고 그래서 얼굴 쪽이 아프면 이제 대상 SGB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마나 목, 어깨 부위에도 다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교감신경 갖다가 흥분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면 아주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는 성상신경절 차단술 효과가 좋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네, 부작용을 또 말씀드려야죠. 맨날 의사가 또 부작용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모든 주사의 부작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세균 감염. 주사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신경 옆에 들어가는데 신경이 다칠 수 있고 혈관이 다칠 수 있고 세균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이건 뭐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제외한 포함한 모든 주사가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부작용은 이제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에서 오는 건데 약간 이제 솜이 좀 가쁘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목소리가 쉬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처지는데 이런 거는 일시적인 부작용이에요.
일시적인 부작용인데 물론 몇 개월씩 있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분들이죠. 그런 그것까지 생각하면 뭐 주사 맞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올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마취 풀리면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중에 이번에 제가 주사를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막 되게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주사를 맞고서 움직이질 못했답니다. 전신적인 이완이 된 거고 움직이질 못해서 휴식을 하셨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긴장이 감소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한테는 이게 부작용이었던 거죠. 나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막 평소에 스트레스 있게 살아야 되는 분인데 이걸 맞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었던 거예요, 며칠을. 그게 본인한테는 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정말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이완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효과인가요? 어쨌든. 네. 이건 좀 헷갈리는 내용이죠. 네.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이제 안면 통증, 상지 통증, 두통 이런 데 사용해 왔고요. 또 이명에도 좀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 신경 마비에도 좀 썼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전신 통증이 오래되면은 이게 머리 쪽으로도 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전신 통증에도 좀 사용했었고 결국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교감신경을 초기화한다는 거죠. 리셋.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치료 효과 확립한 건 아니지만 정신과 용어에서도 외국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약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예. 좀, 이런 주사 같은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오늘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됐겠고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또 한 30분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제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던지네스 통계님. 예. 아주 뭐 여기 애시청자이십니다. 네. 메니에르 병으로 10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잠복기에 들어가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작년부터 가끔 어지럼증과 이명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울트라셋을 먹는데 변비나 배에 가스가 좀 차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울트라셋이 변비나 배에 가스가 차겠죠? 그 안에 트라마돌이라는 약이 부분 마약이니까. 뭐 마약이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시는데 그건 아니고 마약은 아니겠죠. 진통제니까. 그거 보통 변비 있으면 변비약을 따로 더 드려요. 울트라셋을 먹는 분들이 변비가 나타나면. 그렇죠. 변비약을 좀 드립니다. 변비약과 수분 섭취를 권해드리는데요. 효과가 좀 없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소화제를 좀 드셔야겠습니다. 울트라셋. 네. 드시는데 만약에 변비가 생기면 변비약과 소화제를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메니에르 병으로다가 어지럼증과 이명이 심해지기 시작했으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좀. 이거 좀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대답이 되셨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승현님, 네. 리도카인 마취가 사라지면 다시 통증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감신경을 초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계속 교감신경이 쫙 흥분돼서 점점점 흥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흥분된 신경이 정상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교감신경이 흥분되지 않은 상태가 돼도. 그래서 이게 계속 흥분된 상태로다 이렇게 위에 계속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하면 원래 처음에 시작하던 때 있죠. 거기까지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신경의 흥분이. 그럼 다시 또 올라오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맞고 마취가 뭐 풀리거나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확실히 좀 덜 아프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횟수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예. 점점 횟수를 좀 많이 해야죠. 아까 그 주 2, 3회보다는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리도카인 마취가 사라지면 다시 통증이 발생은 하는데 100%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행복한 토끼님,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토끼님이시구나. 예. 예. 대상 포진과 단순 포진을 초반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네요. 고통 유무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 대상 포진, 하나도 안 아프면 단순 포진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포진은 띠처럼 온다는 거고요. 단순 포진이 이렇게 한두 군데 모여 있죠. 그러니까 단순 포진은 주로 이제 입술이나 아니면 이제 성기 주위에 생기니까 위치로도 구별이 가능하고요. 물론 위치만 가지고 구별은 안 되고 주로 이제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하면 대상 포진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단순 포진인데 뭐 다는 아니죠. 통증만 가지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종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상 포진인데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단순 포진에 준해서 치료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 포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통증이 적으면. 그렇죠? 왜냐? 단순 포진이나 대상 포진이나 사춘이나 약은 똑같은 거 먹어도 효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먹는 약이 똑같아요. 단순 포진 약, 대상 포진에 먹어도 되고 대상 포진 약을 단순 포진에 써도 되고 반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길.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침에 돌을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그거보다는 이제 매일같이 좀 이렇게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아 실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또 인정받으면 더 좋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예과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저 20년 선배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게 뭐 돈은 많이 못 벌었으나 동네에서 자기가 좀 존경은 받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그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내가 되길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머리가 뒤 옆이 지끈거리고 머리가 멍하지 않고 멍하고 맑지 않는 느낌이 있으시고 두통이 있을 시 눈 뿌옇 코 안압이 상승한다. 목 뒤 가운데 주사 맞은 것처럼 콕콕거리고 담 결린 것 같다. 몸이 돌아가며 화끈거린다. 살짝 저리다. 개인 병원에서 MRI상 척수에 척수염이 있다. 척수염은 완치가 가능하나요? 초기에 잡으면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신데요. 요거는 이제 뭐 오히려 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뭐 지끈거리고 멍하고 맑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머리나 두통이 있는 건 두 가지가 이제 의심되는 건데 뇌 자체가 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에서 와요, 목. 왜냐하면 안면 신경, 그러니까 3차 신경이라고 얼굴 쪽에 가는 통증을 일으키는 그 신경이요. 이 목 뒤에 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게 머리랑 안면통, 뭐 두통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되길님이 말씀하시는 게 뇌의 병일 수도 있지만 목의 병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MRI상 척수에 척수염이 갔다는데 척수염은 완치가 가능하나요? 초기에 잡으면요? 완치는 안 되죠. 그런데 초기에 시작을 하긴 하셔야겠습니다. 초기에 보통 이제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염증이 이제 번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 쳐도 척수염으로 손상된 부분은 완치는 안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기능이 떨어지죠. 다만 이제 척수염이 걸리면 사람이 완전히 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건 우리가 고속도로가 막히면 옆에 국도가 뚫리죠. 그런 식으로 이 부행 경로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기니까 좀 덜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는 100% 완치는 불가능하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은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꽤 괜찮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케이스 먹니 이명에도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만나보면 이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명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피가 잘 통해서 오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돼서 오는 이명이 있고, 뭐 혈관이 피가 안 통해서 오는 이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둘 다의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명에도 좀 효과 있다고 봐야죠. 그럼 몇 프로가 효과 있냐? 그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증 감소 목적으로 주 2, 3회까지만 현재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명에 사용해 가지고서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죠, 현재.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효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람들도 뭐 효과 있다고 좀 돼 있어요. 효과 몇 프로가 있냐? 그것까지는 저도 의사인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면이 있겠습니다. 네. 이승현님, 신경을 차단하면 통증 외에 신경이 하던 본연의 작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신경을 차단한다는 게 신경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신경의 통증 전기 신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원래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신경이 흥분된 걸 가라앉혀 드리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다가 본연의 작용, 즉 신경이 이렇게 신경으로 전기가 지나가거든요. 전기를 일시적으로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니까 차단이나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전기 신호 차단이라 전기 신호의 일시적인 중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통증 신경 일시적 차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승하조님, 혀통증에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효과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번에 고문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혀통증인데 이제 그 서린신경통이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아픈 혀통증인데 이게 되게 오래되신 분이 왔는데 이게 의사가 이렇게 하나의 환자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해봤더니 효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혀통증 같은 거에 성상신경절 차단술 실제로 이게 쓰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얼굴이나 뭐 이런데 주로 사용했고 무슨 저 대상포진을 쓰고 이랬었지 이 혀 아프고 뭐 이런 거에 뭐 이걸 갖다가 막 쓰진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효과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과 있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네, 꽤 효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혀통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테니까 혀통증 중에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끔 치료를 하셔야겠죠. 혀통증인데 뭐 원인이 있죠. 원인이. 혀가 아픈 원인이 그냥 신경통도 있지만 무슨 혀에 뭐가 나서 아플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통증에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오늘은 오늘 밖에 비가 오고 하니까 좀 많이 덥고 그러네요. 예. 오늘 집 안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 봐주시는 것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시원하게 좀 돌아다니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네, 영숙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금부터 종아리까지 생기는 신경통은 뭐가 문제일까요? 오금부터 종아리까지 생기는 신경통? 무릎은 안 아프고 뒤쪽 오금만 아파요. 앉았다 누웠다 일어날 때랑 걸을 때요. 오금이 아프시구나.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오금이 아픈 게 이게 일단 통증이 무릎이 고장나서 아픈 것이냐 그걸 일단 먼저 감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도 올 수가 있어요. 오금이. 그러니까 뭐 무릎에서 오는 통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디겠습니까? 허리에서 천추 1번 신경 그러니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탈출증 그런 경우에도 뒤쪽 오금으로 와요. 그래서 그거는 증상으로는 거의 뭐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게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피지컬이겠지만 한국말로 이학적 검사 의사가 이렇게 눌러보고 진찰을 해봐가지고 요게 무릎일 가능성이 높겠다 허리병일 것 같다 요걸 감별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허리병일 수도 있고 무릎병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주 희귀한 건 또 많겠죠. 이거 말고도. 예, 그러니까는 진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렇게 뭐 이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가장 많은 확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본인이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꼭 알고 계세요. 네. 네, 이승현님, 네, 암 통증으로 크게 고생하던 사람을 많이 봤는데 암 통증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정상신경들 차단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암 통증 중에 얼굴과 뭐 어깨 쪽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 중에 일단 이게 암으로 다 아프신 분은 이게 영원히 이제 그 성상신경들 차단술이 효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암세포가 주변을 또 굉장히 막 괴롭힐 테니까. 그런데 그 뭐 약을 먹거나 뭘 먹고 뭐 별걸 다 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사실 없잖아요. 암 통증이면. 거기다가 요걸 추가로 하시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해보셔야죠, 당연히. 예. 암 통증에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암이 여러 가지 않습니까? 암이 뭐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성상신경을 차단술이 어떤 암에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면 쪽은 아닐까요? 안면이나 무슨 뭐 팔 쪽? 거기까지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전신 통증? 그런 것도 좀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암 통증인데 암 통증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한테는 성상신경절 차단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좀 먼 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답이 되셨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고래밥 대상 포진이 딱지지기 시작하면 다 나은 건가요? 약은 일주일만 먹었는데 더 병원 가야 할까요? 딱지가 생겼다. 예, 딱지 생기시고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딱지가 졌다가 다 나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대상 포진은 두 가지인데 바이러스가 이제 대상 포진은 사실 두 가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경절에 들어가서 얘네가 번식하고 있잖아요. 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가 있죠. 바로 그때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기 위해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먹고 뭐 염증 줄여주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래서 그게 일주일 드시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포진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안 아파지면 되는데 문제가 바이러스는 이미 잠이 들었지만 그 염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염증과 통증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통증 치료와 염증 치료를 계속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지지기 시작하면 나은 건 맞는데 낫다는 증거가 무슨 관점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좀 많이 자빠져들 자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통증이나 아니면 염증 치료는 좀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아프시면 그냥 집에 계셔도 되고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더 갑자기 다시 퍼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중간에 물론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으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가 확 발전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좀 해요. 그래가지고서 대상 포진이 한번 이게 생겨서 딱지를 져가지고 아프진 않다고 그래도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진 않아도 이 신경 안에서는 얘네가 자던 놈이 좀 깼다가 다시 자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무슨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때 많이 아프면 통증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증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수평선님, 편두통에 신경차단술 보톡스 주사도 맞는다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편두통에 보톡스요, 보톡스 뭐 이런데 그 근육에다가 맞는 걸 의미하시는 것 같고 효과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편두통에다가 보톡스를 놔준 그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그 편두통에 어떤 이게 근육에서 온다고 어떤데 이런 근육에 마취제를 주사를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근육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려야죠. 보톡스는 근육이 이완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상신경절 차단술에는 그 안에다 보톡스를 놓는 거는 좀 맞지가 않죠. 네, 미리 말씀드리고 그 편두통이라고 말씀하신 게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근긴장성 두통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긴장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이제 국소 마취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효과가 확 좋았다가 만약에 재발했다. 그래서 그걸 몇 군데 똑같은 데 맞았는데 만약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속 시간이 짧다. 그러면 그 근육이 자꾸 뭉치는 거니까 그 뭉치는 이런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수개월, 한 석 달 덜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선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편두통은 잘 모르겠고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그런 거, 뭐 근육이 눌러서 이쪽에 통증이 오는 거,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두통 자체도 놀라운 게 편두통이 이제 우리가 알던 대로 이제 그 뇌혈관이 확장돼서 아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편두통도 이 목에 통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톡스 같은 거 맞으면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편두통은 근데 혈관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약을 쓰는 게 낫겠죠. 근데 부수적으로는 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자면, 편두통의 보톡스 주사는 부수적으로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주치료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뭐 내용이 좀 이렇게 재미난 내용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왜 지금 성상신경근류 차단술이 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데 막상 이게 많이 퍼지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2014년 판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통증만으로다가 이제 국한시킨 어떤 그 당시로 보면 뭐 그런 어떤 오류도 있었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목이라서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주사 맞는데 좀 두렵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자체도요, 이게 주사 놓을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예전엔. 지금은 초음파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훨씬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점점 이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많이 안전해졌죠. 물론 안전하다지만 가끔씩 숨을 안 쉬는 분이 있으니까, 숨을 뭐 안 쉬는 건 아니고 뭐 약간 약하게 쉬는데 그런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좀 약간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면이 있어서 퍼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정신인데 이렇게 목 앞에 역으로 이렇게 주사가 꽉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고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죠? 이 주사 자체가 딱 생긴 거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안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구석 래퍼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뵌 것 같은데 저희 애 시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목을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눈이 당기고 콧속이 당기고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데 내과 신경과적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목의 통증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도 목 때문에 생길 수 있나요? 5개월 동안 너무 힘듭니다. 에이? 그러니까 목을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눈이 아프시고 콧속이 당기고, 근데 신경과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눈이가 아프시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아픈 군발 두통이라는 것도 있는데, 군발 두통. 저도 이게 요 말씀만 드리면 이게 군발 두통이라는 생각도 불현듯 드는데요. 예. 목 때문에 오시는지 이렇게 목을 눌러보면 알겠죠, 이렇게. 예. 그거보다 눈하고 콧속 이쪽이 아프면 보통 군발 두통이 딱 있으신데, 통증이 좀 심하고요. 네. 요거 좀 근데 신경과에 갔는데 신경과 선생님이 군발 두통을 몰랐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대체 원인이 뭘까요? 흥미로운 케이스, 죄송합니다. 난 아파 죽겠는데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요건 좀 진단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목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요거가 바로 요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대상이신데, 문제는 이제 병명이 나와야 되겠죠, 병명이. 예. 그러니까 증상은 없앨 수 있는데 병명이 이제 뭔지를 아시고 치료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병명이 뭔지 진단을 좀 더 받아보십시오. 이게 머리가 아파서도 아플 수 있잖아요. 머리에 무슨 다른 병이 있어도. 예. 목은 안 아픈데
머릿속에 무슨 병이 있어도 오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뭐 여러분 중에 그 제가 어떤 분 중에 뇌에 종양이 있는데 무슨 저 얼토당토않게 무슨 뭐 팔 어쩌고 그런 쪽을 아프다 그런 분도 있었다고요. 그게 뇌 중에 이제 그 신경을 쪽으로 이게 손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운동신경을 저하시키는 쪽에 종양이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구선 래퍼님 말씀하신 게 무슨 병인지부터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일자목 진단이야 뭐 일자목이 워낙 많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아픈지. 예. 네. 일단 저도 이제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답은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근데 목병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팜하니님, 대상포진 한번 걸려서 낫고 나면 또 걸릴 수 있나요? 연세가 드시면 다시 걸릴 수도 있죠. 연세가 드시면 80대가 되면 한 반 정도 재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평생에 한 3번 정도 이상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걸릴 확률은 되게 낮아지죠. 한 번 걸리면 그 다음에 5% 미만으로 또 걸리는 거죠. 근데 꼭 저 5%로 또 걸린 분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고 났는데 또 자꾸 걸리시는 분은 대상포진은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면역 기능이 떨어질 만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상포진에 3번 걸렸던 30대 남자, 뭐 40대 남자인가? 하여튼 여자였나?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되는 환자분이었는데 저도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면역 기능 결핍증 뭐 이런 병이었던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던 분 중에는 자꾸 대발하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당뇨예요, 당뇨. 그러니까 당뇨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상포진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리했다, 막 술 막 며칠씩 퍼먹고 막 힘들어서 막 몸이 마시간 상태에서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생활을 잘했는데 또 걸린다. 이거는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대상포진을 걸린다 그러면 뭔가 숨어있는 다른 병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걸리고 계속 걸리면 대상포진이 걸릴 만한 어떤 위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세 50대 이상들 대상포진 걸리고 난 분들한테는 반드시 6개월 내에 건강검진을 한번 권해드리죠. 대상포진에 걸릴 무슨 이유가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 환자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대상포진에 왜 걸리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니다. 면역 기능이 왜 이렇게 떨어지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당뇨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상포진 걸린 이유가 그런 분들이 당 조절이 안 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대상포진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자꾸 걸리면 내가 다른 병에 걸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 분도 있었어요.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병도 없으신 분인데 자꾸 걸려요. 왜? 그분은 계속 중노동을 하고 계시면 중노동. 그런 분들은 직장을 바꾸는 게 정답이 되겠죠. 예.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밤에 맨날 야근하고 막 이거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좀 대답이 되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조절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가 세상에서 되게 어려운 거죠. 어? 그걸 없애기가 참. 예. 그 지금 또 질문 오셨네요, 또. 예. 작년 8월에 대상포진 걸렸다가 11월에 다시 걸렸다고요? 11월, 작년 8월, 작년 11월, 석 달 만에 2번은 걸리셨다고요? 이게 원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인이요. 원인을 한번 먼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과로한 거 아니고 뭐 아니면 원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은 현상입니다. 현상. 어깨가 또 많이 아프시구나.
좀 빨리 이거 좀 원인을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다른 분께서 막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면 부족, 예,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자꾸 대상포진 걸리신 분이면 수면 부족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이제 50분이라 6시부터 이제 다른 분이 또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현재 머리 쪽의 통증 머리나 혓바닥 통증, 안면신경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널리 쓰이고 있는 주사인데, 이게 아직 100%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웠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어떤 다른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앞으로 좀 주사도 굉장히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좀 널리 퍼져가지고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환자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 너무 좀 반가웠고요. 다음 달에 7월 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장마에 들어가는데 건강들 조심해 주시고요. 여름이면 대상포진이 많이 걸립니다.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힘드시기 때문에, 예. 수분 섭취, 고기 섭취, 또 비타민이죠. 수분, 비타민, 고기 섭취 잘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